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구에 온 건데 보수 홀대론으로 최근 악화하고 있는 대구 민심을 달래고 전통적인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3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대구에 온 건데요. 보수 홀대론으로 최근 악화하고 있는 대구 민심을 달래고 전통적인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보름 정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면담은 약 30분간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담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영하 변호사도 함께 배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에 오셔서 민생 토론을 주재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지역에 희망을 주는 그런 얘기가 많았다. 그런 걸 잘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 한동훈 위원장의 대구 방문은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주일도 채 안 돼 다시 대구를 방문한 건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등으로 최근 악화되고 있는 텃밭 대구 민심을 달래고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에 대구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과 과는 이제 역사의 뒷글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사면이 마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중세시대 면죄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인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14대 총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어떨까요? 역대 전국 총선 투표율을 강윤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 먼저 짚어봅니다. 투표율은 66.2%, 4,390만여 명 선거인 가운데 2,9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표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긴 건 2004년 17대 총선 이후 처음입니다. 결과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26.7% 정도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인 사전투표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했던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참여하며 전체적인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7대 총선은 어떨까? 2004년 17대 총선에선 20대에서 40대 투표율이 과반을 넘기며 투표율 60.6%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전신 열린우리당이 과반인 152석을 넘기며 진보 정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8대 총선에선 투표율이 하락해 역대 최저 투표율인 46.1%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반인 153석을 넘기며 보수 정당이 역전성을 거뒀던 양상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도 마찬가지
투표율이 54.2%에 그치자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으며 보수 정당이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20대 총선에선 60%에 근접한 58%까지 투표율이 오르자 판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23석을 얻으며 접전 끝에 승리한 겁니다. 투표율 60%에 근접하거나 넘는지가 역대 총선 판세를 좌우했던 기준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투표율 60%의 공식이 적용될지 지켜볼 상황. 막판 변수인 투표율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강윤진입니다. 이른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이 올해로 33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고인들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이 올해도 와룡산에 있는 추모비 앞에서 열렸는데요. 추도식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5 어린이가 와룡산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을 말합니다. 경찰은 연인원 35만 명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고 실종된 어린이들은 11년 6개월 만에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인 규명에 나섰던 경북대 법의학과는 예리한 흉기에 의한 타살로 추정된다는 중간 발표를 했지만 경찰 수사는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종료됐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5명씩이나 희생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경북대 법의학과 관계자가 작성한 사인 규명 의뢰서 원본 파일에 답이 있을 것이라며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사건의 단서를 지난 30여 년 동안 발전한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한다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5 어린이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회가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남은 건 아이들을 죽인 범인의 양심 고백뿐입니다. 이제는 공소시효도 만료되고 처벌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책임도 묻지 않겠습니다. 5 아버지 중 3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꼭 양심 선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구리 소년 33주기를 맞이 열린 추도식. 고 김종인, 박찬인, 김영규, 조호연, 우철원 5 어린이를 기리기 위해 세운 추모비는 올해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설상가상 지내던 집마저 월세가 밀려 비워줄 수밖에 없었던 한 고교생이 있습니다. 친구 집을 전전해야만 했던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주위 어른들이었습니다. 모두의 도움으로 아버지도 찾았고 새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 학생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늦은 저녁,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한 학생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주는 사람은 아버지. 이렇게 둘만의 오붓한 저녁 시간은 시작됩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 학생의 시련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실직 상태였던 아버지가 직장을 구한다며 나간 뒤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지난 터라 홀로 생활해야 할 형편에 설상가상 월세가 밀려 지내던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가 좀 많이 걱정됐어요. 그게 막막한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앞으로 제가 그때 좀 어린 나이기도 하고 누구나 부모의 도움으로 크는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못 봤다고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동시에 아버지는 좀 언제 돌아오실까라는 걱정도 좀 했고 어디 가서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이때 손을 내민 건 친구와 주위 어른들. 한 친구는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
이웃들은 김모 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구 서구가족센터와 복지관 그리고 서구희망복지지원단은 아버지를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고 결국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김모 군과 아버지가 함께 살 집도 도왔고 냉장고며 각종 살림살이 역시 주위에서 십시일반 도움을 줬습니다. 그 집 파운데이션이라는 그 후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 단체에 후원금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후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 아버지랑 학생의 가족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일단 지금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또 후원금 저희가 또 연계해가지고 학생 쪽으로 그 뭐 학업 관련해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을 평범하게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전 프레스 작업 도중 사고로 손가락 5개를 잃었고 당뇨가 심해 치아가 절반이나 빠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몸무게가 42kg에 불과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는 합니다. 도시가스 밀리고 물세 밀리고 전기세 밀리고 계속 이제 밀리는 거지. 그리고 일자리 여기저기 가도 손이 이랬다 봐야 안 서재.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아버지로서 한 게 없는데. 김모 군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자 포기했던 대학 진학의 꿈도 새로 생겼습니다. 국악을 전공하고 있고요. 국악 전공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앞으로의 이제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곳에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 꿈을 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련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낸 김모 군.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베푸는 일만 남았다고 말하는 김모 군에게 이제 행복의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농번기엔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용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배 주산지 중 한 곳인 천안 성안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가지를 눕히는 유인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려고 결실을 맺으려고 이거 유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끈으로 이렇게 맺는 작업인데 이게 다 수작업이에요. 이미 이달 중순에 끝냈어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마을 어르신들을 동원하거나 품앗이 형태로 다른 농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무부가 불법 체류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농촌의 일손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인 작업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는 농민들은 탁상 공론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 저기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들 이제는 잡아가니까 얘네들이 일도 안 나오고 무섭다고 이제는 하지도 않고 또 잡혀가는 인원도 많고 그래서 지금 노인네들만 듣고 이게 지금 3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작업인데 더 큰 문제는 곧 있으면 다가올 벚꽃 개화 시기. 벌과 나비를 대신해 일일이 사람 손으로 수정을 해주는 화접을 해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거죠. 농촌은 문 닫는 거죠. 외국에다 다 잡아가면 이 일을 다 누가 해요? 그냥 먹거리는 그냥 한국에서 없어지고 다 수입해 먹어야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가는 물론 지역 정치권까지 나서 법무부에 단속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받아가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면은 이 실제 농촌 현실에 맞는 계절 근로자 제도를 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영농 시기에 단속은 조금 유예를 해줘서 잡아가지 말고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저기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저기를 일을 하게 뭐 외국에다가 어떻게 하던가 관리를 하던가 해야 배 일을 해먹지 못해 먹어요. 그래서 좀 농촌 좀 살려달라고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면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에만 4만 명이 넘는 동호인이 있을 만큼 파크골프는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는 생활 스포츠인데요. 파크골프가 어떤 운동인지 천혜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크골프는 1980년대 일본 홋카이도 지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도입돼 노년층 중심의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4만 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활동할 정도로 생활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동호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우선 배우기가 쉽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파크 골프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다치는 일이 전혀 없는 반면 많이 걸으며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복장도 간소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편한 복장에 운동화만 신으면 파크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채인데 길이 86cm, 무게 600g 이내 클럽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본 노는 파크 골프 채가 있어야 되고 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자는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모자가 꼭 필수적이고, 그럼 공치는데 마크가 필요하면 마크, 그리고 예유가 되면 팬츠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인 방식은 골프와 비슷합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공을 쳐 홀에 따라 3번 또는 4번, 코스가 긴 곳은 5번 만에 지름 20cm, 깊이 10cm 크기의 홀컵에 넣는 스포츠입니다. 자, 티박스에 올라간 후에 공은 티 위에 정확하게 놓고, 자, 클럽 잡는 방식은 왼손 위에 오른손을 이렇게 올브레이핑 방식을 합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 위에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린 후 클럽 페이스를 전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공을 정확하게 백스윙 한 후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파크 골프는 지난 2015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3대가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동호인들은 다른 종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크 골프만의 매력이라고 손을 치켜 세웁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서구청이 올해 청년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2024 서구 청년 정책 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사업은 청년의 창업과 취업, 주거와 복지 등 총 4개 분야 19개 사업입니다. 서구는 특히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청년 1인 가구 리더 양성 사업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중에 착공할 미래 비즈니스 센터를 서구 청년 거점 공간으로 구성해 청년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학부모와 변호사, 경찰, 교육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신설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이 문화예술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토요 시민 콘서트를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에서 주말마다 펼칩니다. 시립예술단은 첫 공연을 지난 23일 저녁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 관광 안내소 앞에서 동시에 개최했습니다. 토요 시민 콘서트는 상반기에는 3월부터 7월, 하반기는 9월부터 10월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신천 수변무대와 동성로 일원에서 총 2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5개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5개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 융합 플랫폼 개발자, 간호조무사, 실버 통합돌봄 전문 인력, 회계세무사무원과 이커머스 창업 과정입니다. 각 과정의 모집 정원은 16명에서 20명으로 최종 교육생은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신청은 신달서 여성 새로기 일하기 센터로 하면 됩니다. 중구청이 삼덕동과 종로 일대 유흥업소와 마사지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 5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 5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유흥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와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서구청이 올해 7천여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서구청 환경청소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달성군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뇌튼튼 기억 놀이교실을 운영합니다. 인지학습과 산림치유 활동 등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와 달서경찰서, 남부교육지원청이 학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학교 주변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교육환경보호제도 홍보물과 건전한 영업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부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에 봄비가 내렸는데요. 우리 대구 지역에도 또 한 번의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날이 쌀쌀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우산과 함께 두터운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